유영철 같은 경우는 뭐 사회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복도 없는 건데 얘가 조금 불안해. 이런 인물이 있나요? 있어요. 있긴 있는데 약간의 망상이 있으면서 반드시 나오면 너를 찾아갈 거야. 이런 아주 결의에 찬. 그러니까 가끔 출판사로 이런 그 책을 쓰면 편지가 교도소에서 오는 게 짤짤 50번째 시간, 오늘은 권일용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윤용입니다. 야, 50회 그알잘. 네. 예, 감개가 무량하시겠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담당 PD가 춘호님 저희 곧 50회요 이러더라고요. 참 축하드립니다. 네. 사실 이게 뭐 그것도 알고 싶고 또 저것도 알고 싶은 그아리 분들을 위해서 만든 컨텐츠인데 벌써 50회라니 정말 감회가 새롭고, 특히 권일용 교수님께서 또 50회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네. 또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어렵게 왔어요, 그냥 어렵게. 근데 너무 여기 참 고향 같은 어떤 느낌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알 그러면 네. 친근한 이런 느낌이 훨씬 더 큽니다. 실제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도 교수님 처음 섭외에 성공한 사람이 저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쵸? 네. 그나 진짜 와 저런 사람도 PD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런 사람도 한다고? 완전 무대뽀에다가 현직에 있을 때잖아요. 그쵸. 아,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막 자꾸 질문하는 거야. 빨려 들어가고 막 그래서 참 역시 PD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외모는 좀 차이가 나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니 일단 PD라 그러면 네. 막 스마트하고 아. 냉철하고 막 이런. 그래 보이지 않았나요 제가? 되게 친근해 보였습니다. 스마트해 보이지 않았나요? 알겠습니다. 근데 권 교수님이 요새 사실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즘 뭐 미디어 출연 활동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방송계 블루칩이다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뭐 2021 연예대상의 신인상 후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한 되게 바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저는 요즘에 이제 그 여러 이 방송들을 고정 출연해서 시즌제로 하는 거를 처음 이제 해봤어요, 몇 개를. 근데 결코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사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 얘기지만 보시는 분, 듣는 분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하실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방송을 해보니까 새로운 공부들을 많이 한 것 같고, 특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조금 풀리면서 강연 요청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제 본분이 사실은 방송보다는 이런 강연들을 하면서 현대사회 범죄는 과연 어떤 유형인가, 그래서 그런 범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전달을 해드려요. 일상 속 범죄에 대한 이야기들. 그럼 방송도 하고 강연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은 좀 쉬는 날 있으세요? 이제 적절하게 제가 이제 조절을 하죠. 그건 좋아요. 왜냐하면 쉬는 거를 내가 조절할 수 있고,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그게 이제 불가능했는데. 사건 나면 또 가야 되고. 그렇죠. 이제는 내가 한번 연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평일날 하루 정도 쉬면 너무 행복해요. 그런 식으로 스모킹건 시즌2를 지금 1년째 미루고 있잖아요. 겨울에 하셨다가 봄에 하셨다가 여름에 안 했다가. 이렇게 허점을 치네. 농담입니다. 근데 요즘 방송계가 이 범죄가 화두잖아요. 정말 범죄 프로그램도 정말 넘쳐나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저는 정말 처음에 고민을 했어요. 이런 범죄를 다루는 방송들이 늘어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은밀하게 정말 내 옆에 다가와 있는 범죄의 모습이 예전처럼 막 연쇄살인범이야 이렇게 안 보여. 그렇지만 뭔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두려움들이 범죄를 자꾸 실체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요구인 것 같아요. 대부분 디지털 범죄, 그다음에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 자녀 학대, 살인, 스토킹 해가지고 일가족을 살해하는 이런 끔찍한 범죄들. 그러니까 나하고 친밀한 사람 누군가가 엄청난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히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뭐 이런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 얘기를 많이 듣고 또 그 실체를 우리가 알아내고, 아마 그런 목적에서 방송이 만들어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범죄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게 된 게 교수님의 은퇴와 동시에 시작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요. 영향이 좀 있지 않나요? 어쨌든 간에 권일용의 시대가 왔다. 그렇구나. 느끼고 계신가요? 이제 예전에 이제 프로파일러로 이제 활동하시면서 일이 바빴던 거랑 다르게 이제 셀럽의 삶을 살면서 바쁘신 거잖아요, 요새. 그럼 셀럽의 삶 어떠십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많은 분들이 너무 알아보시고 나 그 이제 횡단보도 서 있는데 차 문을 열고 막 손흔드는 분이 계세요. 그럼 또 괜히 또 저도 이렇게 알아보고 인사하고 이런 게 네. 고맙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요. 아직 어색하세요? 아직은? 어색해요. 어색하고 사인회 이제 그 저자 사인회를 했어요. 근데 정말 많은 분이 오셨어요. 지방에서도 막 오시고. 그 사인회 때문에. 진짜 감동했던 거는 굉장히 소중한 선물들 많이 받았는데 손편지가 한 20통? 고등학생들이 이제 미래의 꿈을 갖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집에서 그걸 한 장 한 장 이렇게 읽어보면서 누군가에게 이런 어떤 영향을 주고 있었구나. 그래서 좀 두렵기도 하고요. 이 모습만 보고 자신의 길을 선택해서 또 후회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복잡한 이런 감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셀럽의 삶이 어떤가 되게 좀 사실은 두려움이 있어요. 함부로 이게 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 근데 최근에 또 책을 내셨더라고요. 맞아요. 책을 이제 발간했습니다. 아니 근데 보니까 이번에 최근 내신 책 이름이 내가 살인자의 마음을 읽는 이유. 네. 그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 좀 생각이 난단 말이죠. 뭐 후속인가요? 그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후속은 아닙니다.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 그 시기에 어떻게 지냈다는 것을 이제 썼다면 거의 경험담이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거의 권희룡 위인전 같은 거잖아요. 논픽션이에요. 네. 그 실제 기록들. 네. 그래서 악의 마음을 읽는 자가 아니고 네.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에요. 자들. 이건 한 개인이 아니고 그들의 이야기다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고 네. 이번에 쓴 책은 이제 왜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나 누구라도 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악의 마음, 이 범죄자들의 마음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피해자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의미가 있는 거고 이렇게 은밀하게 다가와 있는 범죄들. 저는 왜 은밀한 얘기를 자꾸 표현하냐면요. 이 범죄들의 특징이 법에서 명확하게 지금 정의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범죄잖아요. 네. 분명히 가스라이팅이라는 우리 머릿속 개념을 가지고 누군가 계속 지시해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살해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법정에서는 이 가스라이팅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정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범죄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담은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나눠보니까 그 알잘 50회 특집으로 또 그 아리 분들을 위해서 책을 5권을 네네. 준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또 뭔가 선물을 드릴 게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5권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많이 준비하지 못해서 정말 부끄러운데요. 5권이면 제가 책을 써보니까 출판사하고 계약을 하고 나면 제 책을 저도 사야 됩니다. 사비로 사신 거예요? 그래요? 사야 됩니다. 20% 할인으로 저자 할인. 책 한번 볼 수 있나요? 사인도 아까 하시는 것 같은데 촬영 전에. 그렇죠. 요 책이고 사인도 좀 해준 거죠. 이렇게 프로파일러 권희룡. 네, 이렇게 해서 5분께. 그러면 이제 그 알잘 50회니까 이 영상에다가 뭐 그 알잘 50회 축하 멘트. 네네. 그리고 또 그 알잘이 100회까지 쭉 갈 수 있도록 모시고 싶은 게스트라든지 그런 걸 댓글로 남겨주시면 5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교수님의 사인이 담긴 네. 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그럼 혹시 그 책으로 악마음 2는 안 나오나요?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이제 권현영이 은퇴한 이후에 프로파일러들을 또 사건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권현영 떠나고 나면 어떡하지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 모두가 너무 잘하고 있더라. 네. 그러면 시간 순서상으로도 딱 악마음 1이 끝난 이후의 상황이 그렇죠. 괜찮은데요? 그거는 출간되면 또 드라마화 될 수도 있고. 이제 꼭 드라마가 목표는 아닌데 지금 그래도 아직도 이제 고군분투하고 있는 프로파일러나 CSI 뭐 형사들의 이야기를 좀 담고 싶죠. 제가 요새 제보를 좀 들은 건데 최근에 범죄도시2 시사회에 가셨잖아요. 네네. 가가지고 뭐 디프리 하셨다면서요? 이렇게 전문가분들하고 이렇게 뭐 여러 연예인분들하고 하는데 거기서 영화 얘기는 안 하시고 김남길 씨 얘기를 그렇게 하셨다고. 김남길 배우 얘기를
내가 이 제보자 누군지 이제 알겠다. 내가 그분 앞에서만 한 5분 했는데 아니 그래서 요즘도 그 악마음의 그땐 교수님 역할을 했던 김남길 씨랑은 또 잘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예, 김남길 배우하고 진성규 배우하고 저하고는 셋이 카톡방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아침에 수다도 좀 떨고 어. 또 뭐 어제 밤에 힘들었어 뭐 이런 얘기도 가끔씩 올라오고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간격이 이제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저는 그런 거 있어요. 그 예전에 교수님이 이렇게 술 한잔 이렇게 약주 한잔 하시면은 가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보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아, 네네. 요즘은 좀 뜸하더라고요. 저보다 요새는 김남길 씨나 진성규 씨한테 전화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은 술을 요즘에 늦게까지 잘 안 먹어요. 맨정신에 전화를 안 해요. 그래요? 미안해요. 내가. 자, 이제 그 알잘 50회 특집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한 건 뭔데 그럼? 오프닝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 권인원 교수님께서 그 알잘 50회 특집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오랜만에 그 알잘에 출연하셨는데 교수님에 대한 그 아리분들의 질문을 또 유튜브 통해서 받았거든요. 아 네. 사실 교수님이 한 번 나왔었고 혼자서 그리고 또 그 배우분들하고 한 번 또 나왔었고 세 번째라서 질문이 뭐가 달릴까 했는데 또 많이 달리더라고요. 아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제이님. 예전에 교수님께서 퇴직을 마음먹으신 계기가 나를 잃어가고 건강상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이제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그리고 라스에 이어 그 아래서도 표창원 교수님과의 합주 보여주시나요? 킬리만자로의 표범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일단 건강 괜찮으신지. 건강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게 사실 체중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현직 때보다 지금 한 10kg 이상 차이가 나니까 후배들이 어디 아픈 건 아니냐 이런 궁금함이 있었는데 건강하게 살을 빼고요. 지금 처방받아서 먹던 약들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아, 그래, 잘 됐네요. 건강이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스에서 보여줬던 그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고 저도 약간 웃음 버튼처럼 약간 삶이 힘들 때 이렇게 클릭해서 보거든요. 저는 제가 힘들 때 한 2번 봤는데 네. 너무 더 우울해져서 아, 그래요? 왜요? 너무 재밌던데 왜요? 킬리만자로의 드럼을 한 일주일 동안 네. 집중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시작하면서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네. 와 그렇게 박자를 못 맞추는 사람 교수님은 준비돼 있었는데 그럼 그래요? 방송상으로는 그냥 여러모로 엉망진창인 느낌이야. 근데 다들 그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교수님이 드럼 배운다고 처음 밝힌 게 아마 그 알잘일 거예요.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 예. 새롭게 생긴 취미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드럼을 예? 드럼 좀 배워보고자 시작을 했거든요. 요즘도 드럼 배우고 계신지? 요즘은 이제 조금 바빠서 연습을 잘 못하고 있는데 네. 그 집에서 이렇게 쿠션을 놓고요. 쿠션이요? 네. 쿠션에다 연습을. 쿠션은 소리가 안 나잖아요. 소리 안 나죠. 그냥 박자 감만. 마치 여기 심벌이 있는 것처럼. 요즘도 바쁜 와중에 계속 연습을 하고 계시네요. 킬리만자로의 표범 항상 그 사석에서 그러셨잖아요. 아니 표창원만 없으면 잘할 수 있다. 킬리만자로의 표범 항상 그러잖아요 저한테. 네. 제가 한번 다음에 다시 한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다음에 제대로 드럼 준비해서. 저런 사람도 시작하면 저 정도는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금붕어님 질문입니다. 그알 박지선 교수님, 권을용 교수님 정말 좋아하는 팬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많은 범죄자들을 만났고 방송 출연도 자주 하시는데 범죄자들의 보복이 무섭지 않으신가요? 그 알잘 50회 축하드리고 항상 응원합니다. 권을용 교수님을 좋아한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동기 이름이 월룡이가 있었어요. 네. 나는 일룡이잖아요. 월요일이 먼저냐 일요일이 먼저냐 항상 이렇게 을룡이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범죄자 보복은요 저는 진짜 진심으로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현직에서 만약에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미 그만두고 도망갔을 거예요. 혹시 그럼 그런 사람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유영철 같은 경우는 뭐 사회에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보복도 없는 건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몇 년 살다 나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어요. 면담한 사람 중에서 얘가 조금 불안해 이런 인물이 있나요? 있어요. 있긴 있는데 아마 그 사건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건들인데 이제 이런 범죄자예요. 약간의 망상이 있으면서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난 모든 원인이 마지막 면담을 하면 너한테까지도 있어. 라고 끝까지 이 적개심을 갖고 이렇게 그냥 반드시 나오면 너를 찾아갈 거야. 이런 아주 결의에 찬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가끔 출판사로 이런 그 책을 쓰면 편지가 교도소에서 오는 게 대부분 그런 내용이에요. 당신 때문에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내용. 너 때문에 잘 살고 있어. 협박하는 거.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요. 저도. 사실 경찰관들이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머릿속에 가끔 시뮬레이션을 해요. 어떤 장면이 벌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네. 하겠다. 근데 사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리를 빨리 회피하는 것이 필요하죠.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자리를 일단은 피하고 나서 정리를 한 것이 뭐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정말 이거는 더 이상 내가 돌아설 수 없는 장면이다 싶으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냥 제압을 해야죠. 나름대로 뭐 태권도, 유도 이런 거 좀 있지 않으세요? 기본 3단이죠. 기본. 태권도 3단, 또 합기도 3단. 합기도 3단. 그 정도면 뭐 그렇죠. 어지간한 사람은 뭐 야, 그런 고민을 하고 사시는 거네요, 여전히. 네, 머릿속에 계속 시뮬레이션 해요. 알겠습니다. 야, 이 질문이 나왔네요. 기대됩니다, 이 질문. 류지영님, 신뢰가 안 된다면 이분도 그러시네. 권을영 교수님 부인분과 어떻게 만나셔서 결혼하셨는지 러브 스토리 궁금합니다. 항상 사건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셔서 개인적인 얘기가 궁금합니다. 흐흐. 개인적인 얘기 참 안 하고 싶긴 한데요. 좀 복잡한데 잘 들으셔야 돼요. 복잡해요? 내 여동생의 친구의 언니의 그 정도면 남 아니야, 남? 제가 듣기로 교수님 그때 첫째 낳을 때 옆에 안 계셨다면서요. 그 얘기 깻잎, 새우, 롱패딩 논쟁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같은 상황에서 롱패딩 지퍼를 올려줘도 된다, 안 된다?